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남성은 식은땀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한 여성은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입니다. 불과 45분 간격이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119에 실려가고 그 이후에 남성이 실려갑니다. 이들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여성 직원은 바로 당일날 저녁 회복해 퇴원을 했지요. 하지만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이 쓰러지기 전 사무실에 있던 생수를 마시고 물맛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직원은 조금 마셨고 남성 직원은 약 2병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물은 회사에서 대용량으로 구매해 비치해 놓은 330ml짜리 조그마한 생수통.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 생수통은 개봉된 채 그 각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토요 사건 팩트, 생수병 독극물 살인 사건 미스터리 편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무려 800억 원대의 풍력 발전 전문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총 직원은 200여 명이고 양재동에 있는 서울 사무소에선 총 60명가량이 근무를 하고 있었죠. 피해자는 재경팀장이었던 44세 남성 A씨, 경영기획팀의 35세 대리로 있던 여성 B씨였습니다. 여성 B씨의 경우는 한 차례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이 들며 바로 이송이 되었는데 이송 과정 중에 2번째 발작 이후 병원 내에 치료가 되어 퇴원을 했지만 A씨는 줄곧 마비 증상을 보이며 호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사망하셨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실려가 의사들이 한 가지 먼저 확인해 본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독극물 검출 검사였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내 산성화 정도가 pH 7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혈액은 7.35에서 7.45. 의학적으로 산성화 정도 pH 수준이 7 이하가 되면 생명이 매우 위독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pH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독극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병원 측은 최초 그 독극물을 청산가리 중독이다 라고 강하게 의심을 했지요. 물론 직접적으로 청산가리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산가리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바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만 남고 있었지요. 만약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청산가리 같은 독극물이었다면 이제 남는 의문점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의문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 그리고 영상 자료로 보시면 쓰러지고 바로 이송이 되어 경찰이 출동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테지만 실제 경찰이 출동한 시간은 오후 10시였습니다. 무려 8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독극물 의심 신고 때문에 함께 먼저 신고 전화를 넣은 것이죠. 병원에서 전화를 내 경찰 신고가 들어와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먼저 사건 현장에 나가 이 현장을 먼저 조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계속적으로 묵묵부답, 신고가 고의적으로 지연된 걸까? 물론 이 안에는 주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의문점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출동한 경찰은 모든 직원들이 출근했다라고 생각해 회사 전무, 감사, 인사팀 등등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어야 될 한 남성이 회사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니 갑자기 오늘 무단 결근을 했어요 라는 남성, 35세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회사의 같은 팀, 같은 부서로서 30대 막내 대리였지요. 신기한 건 전날 18일 날은 분명 정상적 출근을 했고 동료 직원들이 쓰러지고 몇 시간 뒤에 퇴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의심할 수는 없죠. 해서 강 씨도 조사를 해야 됐기에 그의 행적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회사에 알려준 강 씨의 주소가 다른 주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기지국 신호와 탐문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찾게 됩니다. 10월 19일 오후 6시 7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그 자택을 드디어 찾게 되었죠. 도착한 경찰은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하지만 내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해서 강제로 문을 개방한 경찰. 그런데 그 안에서 강 씨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황상 밀실이었습니다. 타살 정황도 없을 뿐더러 강 씨의 집 앞을 비치는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간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였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했다는 검한 이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3자가 연쇄적 독극물 테러를 하게 된 걸까요? 피해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강 씨에게도 집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무언가를 보내 강 씨도 집안에서 사망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경찰은 사망한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킵니다. 현재 죄명에도 넣을 수 있지만 최초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혐의. 특수상해죄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그에게 무언가 혐의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증거가 분명 존재하는 걸까요? 문제는 회사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가 이런 독극물 테러를 했다라는 상황이 확인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존재했지요. 첫 번째, 이상한 CCTV입니다. 강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9월 25일도 그 이전, 그 이후에도 무언가 어떤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어떤 건지 경찰이 추적해본 결과 살충제, 제초제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바로 살충제 비슷한 약물이었습니다. 무려 종류가 3종류였죠. 현재 이 독극물에 대한 이야기, 독극물 명칭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독극물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준비를 해온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포렌식으로 핸드폰을 복원해본 결과 2대의 핸드폰 중 첫 번째 핸드폰에서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휴대폰으로 음독 사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약품들의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 음독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해 검색을 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약품회사도 검색을 하고 독성 화학 관련 논문까지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즉 완벽한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세 번째, 그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집을 급습했을 때 집 안 세면대에 이상한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문 감식을 직접 테스트해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묻는구나, 이렇게 하면 묻지 않는구나.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 씨라면 이제 무슨 행동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실 건가요? 뭔가 원한이 있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검색을 하고 들키지 않을 방법까지 연구를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고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겠지요. 그런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이 아니었습니다. 연습,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연습 같은 걸 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8일 전이었던 10월 10일 저녁 7시 10분쯤 119에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6시 56분쯤에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쓰러졌다가 깨어났는데 아직도 어지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구급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가 그날 마셨던 탄산음료의 입구 부분에 독성 화학물질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바로 샀던 것, 검출된 앞선 피해자들에서 나타났던 것, 그 독극물이었습니다. 그럼 강 씨는 정말 연습의 대상이 필요해서 테스트를 먼저 해본 걸까요?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0월 10일 피해자 40대는 혼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왜 소름이 돋으시나요? 혼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마실 음료수 입구 부분에 거기에 약을 묻혀놓았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리고 실제 강 씨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도 확인이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사택에서 약 1년 동안 룸메이트를 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올해 21년 8월까지 서초구 양재동 근처에 있던 사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결국 8월 말에 강 씨는 나와 관악구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들 사이에 무슨 트러블이 있었거나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바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정황들을 하나로 뭉치게 되면 단 한 명, 강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범행 동기와 관련된 이상한 점들이 발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월 18일 피해자 35세 여성은 특별한 친분이 강 씨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료 직원들도 이야기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회사 내에서 특별히 친한 사람이 없는 직원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동료들과 별 문제 없이 지냈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왕따 혹은 치정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지만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 직원이 했던 얘기는 이랬습니다. 평상시 갈등도 없었고 다툼에 대한 끼임새도 없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놀랐다라는 반응이었죠. 정말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알려진 내용으로는 강 씨가 원래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서 근무를 하다가 몇 년 전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였고 최근 같은 팀 선배로부터 다시 본사로 발령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동료의 진술이 있어 인사 과정에 대한 불만 때문인가? 라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혹은 묻지마 테러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 불만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앞의 내용과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인사 불만 때문이면 그 인사 불만을 시키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격을 한 대상들을 보면 그와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죠. 정말 회사에 불만이 있었다면 회사 경영진을 건드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건드렸을 가능성, 혹은 전체에 대한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이야기가 바로 묻지마 테러입니다. 이 사건에 의문점 3번째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돌아가신 피해자의 혈액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즉 10월 10일 날 피해자도, 그리고 10월 18일 날 사망한 피해자도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내용도 모두 다 같은 약물이었죠. 그런데 10월 18일 날 직원 2명이 마시고 쓰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미검출됩니다. 경찰이 당시 제출한 생수병은 4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4개가 어디에서도 그 독극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현재 경찰은 생수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 또는 시일이 지나서 뭔가 희석되어 올 가능성도 있다, 혹은 신고 자체가 8시간 만에 이루어져서 현장 보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무엇으로 마시게 했든지 간에 결론은 같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같은 독극물로 사망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독사를 시도했던 강씨, 피의자도 사망했습니다. 분명 처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죠. 즉 피의자의 사망으로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게 됩니다. 10월 10일 어떻게, 그리고 왜? 10월 18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다고 알지도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씨,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심리 관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뇌피셜이니까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외국에 있는 사건들을 많이 따라오게 돼요. 외국에 있는 사건들. 외국에 있는 사건들이 뭐냐면 항상 범죄가 뭐가 발전을 한다라고 보게 되면 꼭 그 외국에서 뭐 터지고 얼마 뒤에 한국에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사건 범죄 동기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뒷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그냥 뇌피셜 범행 동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되게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문 건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외국에서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열받는 거예요. 자기가 열이 받아서, 어떤 이유에서 회사에서 열이 받아서 상대방이 죽을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넌 되게 아팠으면 좋겠어,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걸로 내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난 안 들키려고. 근데 이제 검출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상대방,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죽일 생각으로 약물을 넣으면 꽤 많이 넣는다 그래요. 꽤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가 좀 있어서 조심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넣는데요. 어차피 그거 먹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이 정도면 이 정도 아프고 마는구나. 그걸로 혼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10월 10일도 그렇게 됐죠. 조금이었죠. 10월 18일 사건도 여성분은 바로 당일날 퇴원을 했어요. 조금 먹었거든. 근데 남성분이 많이 먹었대요, 물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군데다가 묻혀놓은 것 같은데, 여러 군데다가 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예상과 다르게 너무 심각해졌다는 걸 자기도 알아버렸고, 이 사람이 이 정도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강 씨는. 그러니까 강 씨는 이 약물에 대해서, 이 독극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거고, 어느 정도의 그 양이 들어가면 사람한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이 커지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복수심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다가 그냥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내 직원이래요. 이제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 독극물 테러를 하게 되면은 뭐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뭐 당해라 라고 해서 막 하는 거, 아니면 뭐 특정 타겟을 노리고 하는 것, 이렇게만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기는 실질적으로 한 뿌리가 더 외국의 사례로 보면 한 뿌리는
이제 그냥 공격의 패턴으로서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도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맞는 거 좀 뇌피셜 여러분, 그냥 외국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옛날에 이 사건이라고 비교하진 않을게요. 우측 상단에 이제 뭐 하나가 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오컬트 스토리에서 진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공장 직원이 이상한 가루를 뿌려요. 동료들이 먹는 음식 같은 데다가. 그리고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다 병사예요. 그 전부터도 예전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러다가 나중에 CCTV에 덜미가 잡혀서 결국에는 이제 나왔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사건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독극물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부분입니다. 이제 범죄 심리학적인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독극물, 약물을 써서 누군가를 공격을 가한다라고 할 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강하면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강하거나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대부분 제가 이걸 또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성이 여성을 살해할 때와 여성이 남성을 살해할 때 방식이 그래도 좀 다른 거예요. 약물을 쓰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대부분 이 독극물을 쓰는 이유가 짜자면 이제 테러 행위인 거죠. 테러. 그래서 이 사건을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범죄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해서 타겟으로 노리고 목표를 세워놨다라는 게 하나. 그러니까 그 3명의 목표 대상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 그거 아니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공격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전달받은 것만 전달해 드릴게요.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다 공격을, 그러니까 난 이 회사가 싫어, 이 회사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완벽 범죄를 꿈꿨어요. 자기한테 이게 진짜 오나 안 오나를 테스트해 봤을 거예요. 의심이 오나 안 오나. 그게 10월 10일 사건인 거죠. 10월 10일 사건을 터뜨려 봤는데 자기한테 의심점이 안 와. 그리고 그게 독극물이 뭔지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아. 아, 이거 확인 안 되는구나. 논문으로 검색을 해본 거잖아요. 확인을 해보고 알아보고, 아, 이거 어차피 혈액검사에도 안 뜨네? 그럼 이거 쓰면 되겠네?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네? 그 다음에 썼던 사람이 2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모두에게 공격을 했다라는 느낌보다 테스팅을 해본 것 같다, 예행 연습을 해본 것 같다라는 게 이쪽인 거예요. 전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쪽의 느낌이 더 강하고 들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범죄 피해자는 왜 피해를 당했어야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좀 아는 사람이죠. 평상시에 기분이 나빠서 공격을 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들도 평상시에 했다가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목표를 삼았다가 테스트 해보고 나서 되니까 이 사람도 공격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강 씨는 정말 잘 아는 사람 혹은 관찰한 사람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월 10일 사건은 혼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혼자 근무하는 사람이 음료수를 마실 것이다 라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료수에 그 입이 닿는 그 입구 부분에다가 발라놓은 거죠. 그럼 자기가 이 사람은 이걸 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걸 여기다 두면 이 사람은 이걸 마실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내용은 시간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예요. 2시 이후.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쯤에 물 같은 거든 아니면 다른 잔 같은 거든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각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걸 이 사람들이 마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물론
현재 그 같이 있었던 뭐 컵잔까지도 전부 다 검출을 시도해봤는데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수병을 막 먹으면서 맛이 이상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생수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생수병이 그 생수병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그 생수병을 그쪽에다 만약에 미리 준비해놓고 약을 발라놓고 준비해놓고 안에 놓아놓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그걸 마실 거야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결국에 그 뒤에 일이 터졌죠. 그 모습까지 보고 그는 퇴근을 해요. 자, 그 다음 퇴근을 했어요. 그들이 실려가는 걸 보고. 자,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앞선 사건에서는 뭐 그러고 그냥 씩 지나갔어요. 이게 예행 연습이었다면.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자신한테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걸 알았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일날은 알았을 수도 있죠. 전화가 갑자기 오면. 자기가 무단결근을 해버렸고. 근데 무단결근을 왜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 전날 밤 10시에 경찰이 알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한 사람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피해자 신분이죠.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서 그에게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범죄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가 뭐 어떻게 말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어떤 분석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 이 내용을 같이 전해드린 거고요. 이 사건이 이제 뭐 부검도 한다고 해요. 다 부검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약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 그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토사팩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그 범행 동기 때문인데 되게 이상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 말은 외부에다 그렇게 못하는데 좀 이상해요. 뭔가 원한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인사권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첫 번째 피해자는 왜?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기다가 꼭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약물과 관련해서 독극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독극물인지 외부의 명칭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독극물 3개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같더라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여러분 찾아보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구하기가 쉬웠나 봐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